왜 굳이 본다는 말이 여기에 있을까? 그렇죠?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이렇게 유튜브를 찍듯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뭔가를 보여주는 일이 있는,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형벌받고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사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검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계속 검증을 해나가고 주변 사람들 걸 봐주면서도 검증을 해나가고 하다 보면, 야, 이게 조심해서 나쁠 게 없네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게 돼요. 어렵고 맵디 맵다 나오죠? 보험에 드러나야 됩니다. 일찍은 보여지는데 형벌받고 상한다. 자, 이것은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있냐면, 형벌받고 상함을 일찍 본다 이렇게 되는데, 볼견자를 저는 사람들한테 보여진다고 되도록이면 번역을 다 해냈어요. 왜냐면 현실에서 실제로 보면 이 볼견자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일이 생겨요. 그럼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는 거죠. 매끄럽게 번역을 하려면 일찍은 형벌받고 상함을 보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굳이 본다는 말이 여기에 있을까? 그렇죠?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이렇게 유튜브를 찍듯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뭔가를 보여주는 일이 있는,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형벌받고 상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글자가 하락기수에서 등장을 하면 갇히고 묶이고 재판을 하고 소송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가까운 분의 어떤 본문에서, 대운이나 연운에서 형벌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또는 이렇게 맵디 맵다는 글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부터도 말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하락에서 본문이 저희가 열어놨잖아요. 하늘 5,500원 결제하시면 그냥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대운이나 연운을 봤는데 형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 어떡하죠? 물어봐요. 본인들이 아시잖아요. 이제는 다 열어놨으니까. 상한다, 다친다, 이거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람 몸이 다친다는 거예요. 피부가 이렇게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천하등은 오유 같은 경우에는 골육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골과 육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이게 뭐냐면은 뼈가 부러진다는 그런 어떤 사고를 당한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폭력을 당해서 피부가 찢겨서 피를 본다 이런 말도 돼요. 이유 없이. 요즘 이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사회가 좀 무서워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연운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형벌받고 상한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하면 뒤를 보면서 걸어야 돼요. 왜냐면 묻지마 폭행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억울한 일을. 형벌이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하면 범죄와 관련된 그런 어떤 일에 연루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선천에 있다 그러면 살다 보면 나는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의도해서라도 범죄에 연루가 돼요. 형벌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그런 환경에 자꾸 노출이 돼요. 내 주변은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그것은 내 선천글기에 형벌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늦게는 비록 만남이 있으나 복은 얕고 재앙은 깊다. 자, 하락기수에서 만남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면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인맥이나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이것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나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하지 않고 만남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명사화시켜서 제가 다 번역을 해놓은 이유는 이게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걸어가면서 트렁크 문이 열려있는 차에 내가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깨질 수도 있어요. 자, 그것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차의 트렁크 문을 내가 만났죠.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은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인맥이 있으나 이렇게 번역을 하면 사실은 읽기가 되게 매끄러운데, 이거를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꽂히죠. 그게 아니에요. 환경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물건도 될 수 있고 천재지변이 될 수 있고,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만남이 가능하거든요. 길을 가다가 설탕가루 같은 게 어떤 비닐봉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어.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하얀 가루를 내가 만났어요. 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본문이 등장을 했어요. 아, 나도 모르게 주워요. 설탕인 줄 알았는데 주워서는 안 되는 약이었어. 그나마 있는 복이 얕아지고 재앙은 심하게 닥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형벌이 오고 상하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만남이라는 것은 그런 걸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천에 이 본문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변을 끊어내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인생을 개선하겠다라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협자로 이동을 해서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운으로 가보죠.
연월일 운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재직자라면 언로에 거초하고 먼저는 귀양가나 뒤에는 일어난다. 언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직책이에요. 말과 글로서 하는 모든 일들. 오늘날에는 기자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소설가, 작가, 그리고 배우분들도 이 언로라는 직업에서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그런 연예인이나 배우, 말과 글로서, 말로서 하는 어떤 직업이 광대라고 해서 되게 천하게 봤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톱스타가 되었을 때는 사회에서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되게 높은 어떤 그 지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로라고 하는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학습자는 시작에는 막히나 마침내는 만난다. 뭔가 시작할 때는 일이 잘 안 되고 막히지만 마침내는 끝에는 뭔가 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중에 합격한다 이거예요. 일반적이라면 모든 사람한테 먼저 읽는. 그래서 저는 세운을 볼 때 일반적 항목을 좀 먼저 보는 습관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어떤 보편적인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먼저는 어려운데 뒤는 쉽다. 슬픔과 기뻐함이 번갈아 들어 보이고 옳고 그른 시비가 일정하지 않다. 싸운다 이거죠. 자, 원문으로 가보죠. 시입니다. 고듬을 잡고 바른 길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직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 네,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함께 하진 않아요. 재물과 무리의 힘은 필순히 서로 만나 이에 공로를 이룬다. 사람들이 따르지 않지만 그래도 재물, 재화예요. 사람들의 도움을,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하고 이런 걸 말해요. 이 글자가. 그래서 재화, 무리의 힘,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니 필수다. 내가 잘 되려면. 그래서 서로 만나야 공로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음과 양이 서로 사이가 뜨고 단절되니 뒤에 웃으려면 군사로 쳐서 이겨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효사를 지금 응용을 한 거예요. 오유가 이유를 만나러 가려면 억지로 강제로 힘을 써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애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됩니다. 먼저는 깨지고 이혼하는데 나의 어떤 권력이나 나의 재산이나 또는 나의 외모나 어떤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강력하게 써서 나아갈 때에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효와 오효는 서로 만남이 기라니 집을 떠나면 귀한 사람이 있다. 집을 떠나서 만나러 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귀인을 만난다 이거예요. 슬픔이 한 차례고 웃음이 한 차례다. 서로 싸우고 또 서로 싸우는데 그 가운데 일 다시 기뻐진다. 나를 기뻐하는 나의 좋은 인맥을 만나려면 우리 말씀드린 효사를 계속 응용을 하는 거예요. 오효는 이효를 만나려면 쳐서 정벌해서 싸워 다퉈 갈등하면서 넘어가서 이효를 향해 달려가야지 기쁜 일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